여러분, 혹시 옷장 속에 이제는 안 입는 유행 지난 옷 하나쯤은 다들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과학적 지식도 그런 낡은 옷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 때문에 벌어진 정말 거대한 지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배우는 과학 지식, 이거 그냥 한 시대에 잠깐 유행하는 패션 같은 걸까요? 아니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객관적 진리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딱 와닿지 않나요? 왼쪽에 연금술이 있죠? 지금 보면 이건 뭐 좀 촌스러운 구식 패션 같아요. 그쵸? 근데 오른쪽의 현대물리학은 어때요? 정말 세련된 최신 유행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식을 이렇게나 다르게 보는 두 가지의 시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적 전쟁터에 나선 두 선수를 한번 만나볼까요? 한쪽은 과학주의, 그리고 다른 한쪽은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먼저 과학주의. 이 사람들은요, 과학이란 건 객관적인 진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는 뭐랄까, 위대한 진보의 여정이라고 믿어요. 반면에 사회 구성주의는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과학도 결국엔 사회나 문화 또 권력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죠. 와, 이건 뭐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과학주의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바로 이거예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이나 하이젠베르크 같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거고요. 그 거인들은 또 뉴턴이라는 더 큰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던 거죠. 왜냐? 그 거인들이 바라보는 방향에 진리가 있다고 믿으니까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발전해왔다는 믿음, 이게 바로 과학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20세기가 되면서 이 단단해 보이던 믿음에 금을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토마스 쿤, 헨슨, 파이어라븐트 같은 철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잠깐만요. 과학이 그렇게 순수하고 객관적이기만 한 게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 사회 구성주의의 씨앗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그냥 학자들끼리 토론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전쟁으로까지 번졌을까요? 네, 결정적인 도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 때문이었죠.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반실제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있다고 믿는 전자, 유전자, 코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네, 그냥 과학자들이 세상을 설명하기 편리하려고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거죠. 야, 이건 뭐 과학자들이 탕생을 바쳐 발견했다고 믿어온 모든 것의 뿌리를 그냥 뽑아버리는 정말 엄청난 공격이었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 나온 비판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반실제로는 차원이 다른 펀치였죠.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과학자들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주인공이 등판합니다. 물리학자 앨런 소칼. 이 사람이 정말 대담하고도 기가 막힌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소칼이 준비한 비밀병기, 가짜 논문의 제목입니다. 경계선을 넘나들기, 양자 중력의 변형적 해석학을 위하여. 와, 제목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쓰는 그 어렵고 현란한 말들을 그대로 써서 그들의 심장을 겨누기로 한 거죠. 이게 그 논문에 실제로 들어간 문장 중 하나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네, 모르시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그럴듯해 보이는 과학 용어랑 애매모호한 주장들을 마구잡이로 섞어놓은 완벽한 헛소리였어요. 소칼이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과연 이 가짜 논문, 이 트로이의 목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덫이 발동되는 순간입니다. 믿기지가 않는데 당시 아주 저명했던 학술지 소셜 텍스트에서 이 논문에 덥석 물어버립니다. 심지어 과학전쟁이라는 특집호에 실기로 결정해요. 야, 덫은 완벽하게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실린 잡지가 인쇄되자마자 소칼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그 학술지에 실린 제 논문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전부 다 뻥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였다는 걸 스스로 까발린 거죠. 이 상황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마치 공식 아디다스 매장에 갔는데 떡하니 아디도스 운동복이 걸려있는 걸 발견한 셈이죠. 이건 뭐예요? 그 학술지가 논문의 내용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본적인 검증조차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근데 소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한 방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죠. 이 사건을 디딤돌 삼아서 2차 공격에 나섭니다. 1년 뒤에 아예 책을 한 권 내버립니다. 제목도 아주 도발적이죠. 지적 사기. 이번 타겟은 한 명이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전체를 저격합니다. 소칼이 지목한 피고인들 목록을 보세요. 자크 라캉, 줄리아 크리스테바, 장보드리아르, 질 들레즈.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프랑스 철학자들이죠. 소칼의 주장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이 사람들 과학 쥐뿔도 모르면서 그냥 있어 보이려고 어려운 과학 용어 막 갖다 쓰는 거다. 이건 지적 사기다. 라고요. 이게 바로 소칼이 문제 삼았던 글 중 하나, 질 들레주의 문장입니다. 과학적 상대주의가 말하는 것은 진리의 상대성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인 것의 진리. 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정말 깊은 통찰을 담은 문장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말장난처럼 들리시나요? 소칼은 이게 바로 전형적인 지적 사기의 증거라고 주장한 거죠. 자, 이 길고 긴 지적 전쟁을 보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쩌면 문제는 항상 극단에 있는 게 아닐까요? 오직 과학만이 진리다 라고 외치는 쪽이나 아니 과학도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쪽이나 둘 다 정답은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진짜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모든 걸 숫자로 증명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회학자들의 말이 맞을까요? 어쩌면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이 둘 사이에 아주 복잡하고 애매한 그 어디쯤에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